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의 큰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원래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동계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늘 리뷰와의 시간에서는 YTN이 다룬 원래비 갈등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주는 웃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오래된 건설 현장의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YTN 보도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양 자체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YTN의 기사량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20일이죠.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건설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요. 이후 YTN의 기사는 중복 기사를 포함해서 50여 건 정도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도는 이 쟁점들을 잘 보도하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YTN의 원래비에 관한 보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그리고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월 22일에 보도된 내용, 정부가 콕 찍은 원래비 건설사가 먼저 제한하기도라는 그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한번 나갔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원래비에 대한 최근 논란으로 인해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더 씌워졌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전달을 했고요. 또 법원에서 원래비가 임금 성격이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또 계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게 관행이지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YTN의 보도 중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건폭 핵심 원래비 꼽은 정부 노조 법원 사실상 임금이라는 기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담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시청자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전달했고 내용의 구성도 좋았습니다. 원래비를 둘러싼 논란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원래비의 성격과 관행이 된 배경, 그리고 비용에 대한 인식 차이, 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개선을 위해서 논의돼야 될 쟁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어서 시청자에게 좀 유용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약간 이러한 성격의 원래비를 그러니까 단순히 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해서 이제 부당하게 받아든 돈으로 보고 이제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제 원래비를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측면들이 있는데요. 기자와의 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어떤 특수성에 주목을 해서 이제 원래비를 주고받는 크레인 노동자와 건설사 두 입장에서 이제 원래비가 갖고 있는 성격을 다루고 이제 원래비가 생긴 이유를 구조적 차원에서 다뤄서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엮여있는 여러 논란들, 뭐 노조의 채용 강요라든지 파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조의 해계 문제 같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원래비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지점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과 그리고 건설 현장의 기형적인 다단계 구조, 즉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좋은 뉴스라고 판단을 했고요. 보도 내용도 알찼지만 전달의 양식도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비의 성격과 법원의 주요 판결들, 1심 판결까지도 물론 꼼꼼하게 짚어줬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전달을 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처럼 원래비가 이제 부당한 어떤 급품 요구로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건설사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어떤 관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크레인이 운용될 때 어떤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이것들이 왜 관행화됐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뭐 이제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원래비 척결만으로는 현재 사안을 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비라는 게 단순히 이걸 주고받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비를 없애면서 이제 원래비에서 비롯된 어떤 안전을 무시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을 함께 없애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건데요. 연장선상에서 지금 어떤 정부가 이제 건설 현장에 굉장히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이제 보면서 노동자와 노조만을 굉장히 비난을 하거나 규제를 하는 측면들이 강하게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건설사랑 어떤 불법 하도급 문제들도 함께 짚어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하청과 재하청이 반복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과 관련해서 노조가 도움을 청하게 되면서 어떤 이것들이 노조의 채용 강요랑 연결되는 지점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의 문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노조의 채용 강요 같은 것들을 단순 어떤 불법 행위로만 볼 것들이 아니라 어떤 다단계 하도급 이슈랑 함께 좀 분석을 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원래비를 다루면서 어렵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되게 많아서 보도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어떤 관행이 굳어진 거는 그만한 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만 들어가지고는 어느 한쪽이 크게 잘못한 것 같은데 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원래비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설 현장의 어떤 대표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딱 그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어떤 판결은 이거 임금 성격이라고 한 것이 최근 판결이고 또 과거의 판결에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노조의 채용 강요 문제 그다음에 노조 간부의 횡령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한 번은 다 같이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취재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보니까 22일 날 그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팩트 체크 형식으로 이걸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그 주제와 얽혀 있는 다양한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팩트 체크를 했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뉴스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평가원님 다른 기사 어떤 거 보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월 9일의 기사인데요. 원청이 원래비 지급 강요, 원희룡, 원청업체 강력 질타 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좀 곡해시킬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최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협회는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타워크레인 기사 원래비 지급을 강요한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노조의 개입에 대해서도 토로를 했는데요. 이 보도는 원청이 하도급 업체의 원래비를 전가한 점 혹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부당한 개입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건설계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나 아니면 안전수칙 위반 같은 것 그런 관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사의 말미에 건설노조가 증언대회가 열린 그런 전문 건설회관 앞에서 국토부 장관을 규탄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단순 보도만으로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식화된 지불과 요구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원래비 지급 자체를 좀 넘어서서 지불이 되는 배경과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기 단축을 위한 초고 노동 요구라든지 아니면 안전 규정 위반 작업 요청 같은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월 2일 원래비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 정지, 건설노조는 준법투쟁 보도에서 3월부터 원래비를 받거나 공사방해 또는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한다는 내용들을 어떤 정부의 그런 지침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양 중인 대형 거푸집이 타워 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건설 현장은 위험 요소가 넘쳐나고 또 실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동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공사를 발주하는 원청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하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를 빨리 단축을 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만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소홀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YTN의 어떤 전반적인 보도를 보면요. 원래비 강요 때 면허 정지, 건폭 수사단 출범, 국토부 원래비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 판결 반박, 내지는 건설업계 합법적인 노조와는 상생, 불법 부당행위 근절해야 등 어떤 원래비를 둘러싼 단순한 현상이라든지 정부 발표만을 다루고 있어서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노동자의 희생과 위험이 예견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무시되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실제 이러한 어떤 정부의 지침들이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사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도에 있어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9일 날의 뉴스였는데요. 조폭 노조 행세에 수천만 원 갈취, 건폭 2,800여 명 단속이라는 기사와 그리고 노조라더니 진짜 조폭이 갈취, 건폭 2,800여 명 단속이라는 이 기사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언론은 사실에 근거하여서 보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일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규제나 처벌이 있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건설 노조 자체가 조폭은 아닌데요. 이러한 뉴스의 부각은 건설 현장의 노조가 조폭인 것처럼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많이 점유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비는 건설회사와 기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한데요. 타워 크레인 기사는 안전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 결과로서 건설사는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래비에 대한 보도가 건설 노조나 현장에서의 간행에 그 자체에 대해서 낙인을 찍기보다는 개선할 점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원래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인 그런 초과 작업이나 안전 규정 위반 작업 등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3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원래비를 강요하다가 걸리면은 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겠다 아니면 면허를 정지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원래비 제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번 기회에 건설 현장에서 횡행하는 그런 안전 위반 작업과 불법 하도급의 문제 이런 것도 함께 논의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원래비 자체만을 비판하는 논리보다는 이면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생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이 노동 현장 보도할 때마다 마지막은 항상 안전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첨언 좀 해주시죠. 네, 이 원래비 보도가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정부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난달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들어서면 이제 각 수사기관에서 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문제가 된 뭐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단속하는 기사가 또 계속 나오고 그 기사들이 대부분 이제 뭐 건설 현장의 폭력을 단속한 결과를 주로 많이 접하게 됐고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약간은 피상적인 보도, 반복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정부가 어떤 대책이라고 내놓는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계속 후속 취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어떤 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노사정의 문제, 이런 것들, 이익 집단 간의 대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문제를 결국은 국회라는 곳에서 이걸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입법화를 해서 그것이 시행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언론이 해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갈등 사안에 대한 단순 사실 보도만으로는 저널리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뉴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단순 보도하는 데만 그친다면,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이 저널리즘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요. 속보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대량의 뉴스 생산에 집중하는 언론사의 뉴스 생산 구조로는 사실 뉴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또 얻기도 사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바라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요. 그리고 심층적으로 탐구해서 보도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구조에 주목하는 보도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레비는 그러니까 한쪽만의 어떤 문제적 행위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문제라든지 사업 주체의 문제, 그리고 건설 현장의 특수한 고용, 노동 형태와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어떤 특수한 맥락이나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해서 그것을 없애는 일에만 집중할 경우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게 되거나 오히려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조에 주목하는 보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